한국사 속의 사랑. 군복을 입고 결사대를 조직한 가산기생 연홍. 어룡막적 추강냉. 인제 서풍중선로. 물고기는 조용하고 가을 강은 차가운데 사람들은 서풍 속에서 중선로에 오르네. 이 시는 석북 신광수의 관상윤마의 앞부분으로 조선시대에 널리 애창되었던 노래인데, 신광수는 시를 짓고 그가 사랑했던 평양기생 모란이 노래를 불러 크게 명성을 떨쳤습니다. 당대 평양의 모든 기생들이 불러 유행가가 되었고, 그가 죽은 뒤에는 전국적으로 불렸는데, 상광수의 시도 훌륭하지만 노래로 불러 평안도 일대에 유행시킨 모란은 짝을 찾기 어려울 정도의 가창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생들은 각 지방마다 특색이 있는데, 안동지방의 기생은 퇴계 이황의 영향을 받아 대학을 줄줄이 외고, 관동의 기생은 송강 정철로 인해 관동별곡을 잘 불렀으며, 국경인 의주 기생과 북청 기생은 말을 잘 타고 무예에 능했습니다. 명종 때의 유학자 주세붕이 안동 청량산에서 기생들을 불러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는 늙은 기생 탕문화에게 대학을 2번이나 외우도록 했습니다. 주세붕은 탕문화의 대학을 외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전의 느낌이 있다고 해서 탕문화가 이미 대학을 외운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신익성이 금강산에 올랐다가 양양에 들렸을 때 부사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어린 기생이 관동별곡을 잘 불렀다고 기록해 놓기도 했으며, 함은 기생 가련이 84세에 출사표를 외웠는데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조시대 남인의 영수인 채제공의 번암집에 있는 기록인데, 가련은 이광덕과의 사랑으로 유명한 기생으로, 이광덕은 함흥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가련이 문 밖에서 부르는 출사표를 듣고 안타까워했답니다. 가련이 문 밖에서 출사표를 부른 것은 유배를 온 이광덕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자처하여 기생을 가까이 하지 않은 탓입니다. 가련은 출사표를 통해 제갈량의 애절한 심정과 자신의 기구한 사랑을 드러냈는데, 이처럼 빼어났던 기생들의 재주는 지금에 와서도 괄목할 만합니다. 남장을 하고 검을 휘두르는 기생. 남장 주말제 준항. 연조 풍류만 교방. 남장하고 말 달리는 제주의 아가씨. 연나라와 조나라의 풍류가 기방에 가득하네. 일거 김편창의 상. 3회 춘초 석성방. 한 번 금세 찍 들어 푸른 바다를 가리키고 봄풀 자라난 석성 곁을 세 바퀴 도네. 쟁조 귤류가 가항. 독보하를 첫 차장. 다투어 집집의 귤나무 바라보며 곳곳에서 준말을 달리네. 교자함이 북방거. 천김조가 우인랑. 아리따운 아가씨를 훈련시켜 북방으로 보내. 진작 무부에게로 시집가게 하리. 제주도에 말 달리는 기생이 눈에 선하게 떠오르는 신광수의 시인데, 채찍을 휘두르는 기생들의 목소리가 바닷가의 초원에 울려 퍼지고 석성을 도는 모습이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남방과 북방의 여성들은 이처럼 진취적이었는데, 제주도의 기생들이 말을 타는 것은 고려시대부터 말을 키우는 목장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북쪽 지역에서는 추수가 끝나면 사냥을 하는데, 하루의 사냥이 끝나면 화려하게 술을 놓은 옷을 입은 기생들이 진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돌아옵니다. 북쪽의 기생들은 사냥만 잘한 것이 아니었는데, 북쪽 기생들이 사열을 하고 군사훈련을 하는 모습이 묘사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금원 김씨는 조선 후기의 여류 시인으로 유명한 여인인데, 불과 14세였을 때 부모를 졸라 남장을 하고 단신으로 금강산을 여행한 기록을 남겨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훗날 참판 김덕희의 첩이 되었는데, 의주 부윤으로 부임한 남편을 따라갔을 때 기생들이 남자들처럼 군복을 입고 행렬을 인도하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침내 긴 여행 끝에 소곡관에 도착했다. 소곡관은 의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역참인데, 부윤이 부임할 때 환영하고 보낼 때 전송하는 행사가 모두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부의 관속들과 아전, 장교, 기생이 도열하여 기다리고 있었다. 이튿날 부로 출발했는데 행렬이 장엄하여 한양의 군사에 비해서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다.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기생들도 남자들처럼 전립을 쓰고 짧은 소매와 긴 옷차림으로 말 위에 높이 앉아서 길을 인도하는 모습이었다. 머리에 장식한 패물과 노기홍상이 화려하여 마치 천군을 보는 것 같았다. 각적이 울리자
일제히 말에 올라타고 군령을 기다리는 모습이 장관이었다. 의주의 기녀들은 의장대 역할까지 한 셈인데 그치지 않아 김덕희가 부임하자 본격적인 사열이 시작되었는데 사열은 저 유명한 통군정 아래 백일원에 있었습니다. 백일원은 압록강 동쪽에 있으며 평야는 광활했다. 말 달리는 길의 폭이 100보가 넘었다. 부윤을 따라 사열대에 올라가자 기생들이 모두 군복을 착용하고 성장한 뒤에 대열을 지어 서 있었다. 한 번 뿔피리를 불고 3번 북소리가 울리자 일제히 말에 올라타고 채찍을 휘두르며 나는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동작이 한치의 착오도 없었다. 그 중에 경애라는 여자가 있어서 쌍검을 쥐고 춤을 추는데 민첩하기가 마치 날고 있는 제비 같았다. 나는 감탄하여 시를 짓는다. 인장 마식공양농 림님 누드 대대홍 기생의 화장과 말에 장식이 모두 영롱해 누각에 서 있으니 대열마다 붉은 빛이네. 과고 삼성비여사 향진 모양백화풍 북소리 3번 울리자 동작이 나는 것 같고 흰 꽃이 날짜 흙먼지 자욱하게 일어나네. 이외에도 금원 김씨는 주옥 같은 시를 많이 남겼는데 금강산 기행문 등 북쪽 기생들의 풍속을 세세하게 묘사한 기록은 기생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쌍검무를 선보인 울량. 연홍은 순조 때 평안도 가산의 기생인데 국경인 의주와 가까운 탓에 기생이라고 해도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았습니다. 조선 후기의 무신 정씨는 영조 44년인 1768년에 출생하여 정조 23년인 1799년에 무과에 급제하고 선전관을 거쳐 훈련 원주부와 도총부 경력 등을 역임한 뒤에 순조 11년인 1811년에 가산 군수로 임명되었습니다. 정씨는 가산 군수로 부임하자 기생 전고를 받는 대신 기생들의 훈련 모습을 보아야 했는데 수령이 처음 부임을 하면 육방 관속들이 관내의 실정을 보고하고 관청에 소속된 인물들의 전고를 받습니다. 기생 역시 전고라고 해서 신임 수령에게 인사를 하는데 가산은 남쪽 지방과 달리 기생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사열하는 것으로 전고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정씨는 한양이나 남쪽 지방과 달리 기생들이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특히 한 기생이 무예가 뛰어나 정씨의 관심을 끌어 불러서 물으니 울량이라고 했습니다. 정씨는 울량에게 매혹되었는데 무슨 재주가 있느냐고 물으니 쌍검무를 조금 익혔다고 하였고 정씨가 시연을 해보라고 하니 울량이 절을 하고 군하의 넓은 뜰로 나섰습니다. 울량은 머리에 푸른 모직으로 만든 전립을 쓰고 위에는 남색의 비단 적삼, 아래에는 빨간 비단 바지에 황색 술을 놓은 허리띠를 메고 있었습니다. 신발은 무소 가죽으로 만든 운이를 신었고 손에는 싸늘한 검기가 뿜어지는 연화검 한 쌍이 들려 있었는데 정씨가 영을 내리자 앞으로 나가더니 외마디 기합과 함께 칼을 허공으로 던지고 몸을 솟구쳤습니다. 어느 사이에 쌍검이 그녀의 손에 들리고 몸이 팽이처럼 돌았는데 달빛을 흐는 듯이 유연한 춤에 정씨의 눈이 꿈을 꾸듯이 황홀해졌습니다. 정씨도 무과에 급제하고 선전관까지 지낸 인물로 한마디 기합성을 터뜨리더니 장내로 뛰어들었는데 정씨는 수령이 차는 환도를 뽑아 들고 울량과 맞섰습니다. 울량이 정씨의 가슴을 향해 칼을 쭉 뻗으면 정씨는 활처럼 허리를 뉘었고 울량의 칼은 정씨의 허리를 베듯이 뻗었는데 동작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해 칼로 베고 찌르는 동작이 경쾌하게 이어졌습니다. 일개 기생의 검무가 어찌 이토록 뛰어난가? 놀라운 솜씨로다. 신기한 재주로다. 참으로 아름답구나. 보잘것없는 솜씨로 사또의 눈을 어지럽혔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아니다. 오늘 내가 귀한 무예를 보았으니 상을 내릴 것이다. 정씨는 연홍에게 비단을 하사했고 이후 정씨는 울량의 이름을 연홍으로 바꾸고 총애했는데 연홍은 정씨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자 정성을 다해 섬겼다고 합니다. 기생이 조직한 결사대. 순조 11년인 1811년에 정씨가 가산 군수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홍경래에 난이 일어났는데 홍경래는 가산과 가까운 박천에서 난을 일으켜 삽시간에 서북지방을 휩쓸었습니다. 정씨는 말을 타고 군내를 돌아다니며 군을 재정비하고 혼란에 빠진 백성들이 피난 가는 것을 중지시켰는데 적정을 탐지하러 나갔던 아전이 황급히 달려와 보고를 했습니다. 적당히 다복동에 모여 있는데 그 세력이 심히 성대합니다.
난을 일으킨 자가 누구라고 하더냐? 홍총각이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숫자가 4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벌써 가산을 모조리 에워쌌습니다. 먼저 인부를 보내고 여 항서를 던져 구차하게라도 목숨을 보존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 현명하겠습니다. 이놈! 나는 차라리 난적의 손에 죽겠다. 내가 어찌 그따위 대역무도한 말을 찌껄리느냐? 저놈을 당장 내쫓아라. 머뭇거리면 내가 한 칼에 목을 베겠다. 정씨는 대노에 칼을 뽑아 들었으나 이미 동원에 가득하던 아전과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 정각은 텅텅 비어 있어 대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은 밤 2경을 지나 3경을 향해 가고 있었고 동원에는 군수 정씨의 부친과 동생 그리고 군수의 심부름을 하는 기생인 연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복동에서 난군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또께서는 속히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적이 삽시간에 일어났으니 무슨 대책이 있겠느냐?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부질없이 목숨을 잃을 뿐이니 몸을 피하라. 어찌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까? 첩은 나리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적과 싸워야 하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정씨가 어미명을 내리자 연홍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나야 했고 이후 훈경내의 봉기군은 순식간에 가산 군하로 들이닥쳤습니다. 정씨는 아버지와 가명에 올리는 문첩을 작성하려고 했으나 아전이 모두 달아나 장계를 가지고 가란 사람의 군사도 없었고 봉기군이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내가 만약 살고자 한다면 아녀자들과 각 창고에 열쇠를 속히 가져다 바치고 투항하는 문자를 써서 올려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내 놈은 효경의 종자로 하늘을 거슬러 날뛰니 참으로 극악무도한 역적이로구나. 내 목숨이 다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럴 리가 없으니 석히 나를 죽여 내 뜻을 시원히 풀어라. 이놈아, 내가 아직도 군수인 줄 아느냐? 이제 새 세상이 열렸다. 항복할 것이냐? 아니할 것이냐? 아니한다면 이 우물에 쳐넣을 것이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줄 알았느냐? 봉기군은 창검으로 위협했으나 정씨가 끝내 굽히지 않자 목을 베어 죽였고 아버지 정로를 뜰로 끌어내 죽이려고 하자 정씨의 동생 정신이 몸으로 안고 엎어졌습니다. 봉기군은 칼날을 휘둘러 부자를 베었는데 정씨의 아버지 정로가 먼저 목숨이 떨어지고 정씨는 피를 폭포처럼 흘리며 혼절했는데 봉기군은 그들을 끌고 나가 관문 밖에 버렸습니다. 몸을 숨기고 있던 연홍은 홍경내 군이 가산을 휩쓸고 남진하자 관하로 들어갔는데 관하의 뜰에 시체가 가득하고 피가 낭자한 가운데 군수 정씨가 아버지 정로와 함께 죽어 있었습니다. 연홍은 정씨의 장렬한 죽음에 눈물을 흘렸는데 미처 소름을 다 풀어낼 새도 없이 동생 정신이 아직 숨이 붙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황급히 집으로 옮겼습니다. 연홍의 치료로 소생한 정씨는 연홍과 함께 정씨와 아버지 정로의 시신을 수습하여 입관한 뒤에 안치했고 연홍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박생이라는 인물과 함께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홍경내의 세력권 안에서 결사대를 조직한 연홍은 박생과 함께 가산 방어에 나섰는데 연홍이 결사대를 조직한 기록은 남아있지만 어떤 활약을 했는지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홍경내는 가산에서 세력을 일으켰으나 차별받던 관서지방의 민중들이 대대적으로 호응하자 반란군을 이끌고 남하했습니다. 연홍은 결사대를 이끌고 반란군이 떠난 가산의 치안을 확보하고 난이 진압되자 조용히 물러났는데 이후 홍경내군은 몇 달 동안 관서지방을 휩쓸었으나 끝내 관군에 의해 패망했습니다. 의로운 일을 한 기생. 가산 군수 정씨는 적에게 대항하여 굽히지 않다가 온 가족이 함께 목숨을 잃었으니 뛰어난 충정과 높은 절개는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사방의 교훈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 특별히 아경의 관직을 추증해야 하며 그의 아들을 거두어다 녹용하는 별도의 음유가 있어야 합니다. 순조는 정씨를 참판에 추증하라고 지시했는데 홍경내의 난이 완전히 진압되자 좀 더 상세한 보고서가 가명에서 조정으로 올라왔습니다. 가산 군수 정씨는 죽음을 돌보지 않고 순절했고 그 아비도 도망가지 않고 적들에게 맞서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동생은 아비를 보호하려다가 적들의 칼을 무수히 맞았는데 하늘이 보호하여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정씨는 비록 죽음을 당했으나 가문은 충절로 표창을 받았고
순조는 기생 연홍에게도 상을 내렸으며 정씨의 시신은 비로소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연홍은 정씨의 상구를 대동강까지 호송하고 돌아왔는데 조정에서는 연홍의 충절이 가상하다고 기적해서 빼주고 전지까지 하사했으며 연홍이 죽자 평양의 부로들이 의기라고 의열사에 배양했습니다. 오늘 한국 사속의 사랑은 군복을 입고 결사대를 조직한 가상기생 연홍이었습니다.